정의당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충격적이다라는 비판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 논평이 말이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인숙 의원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첫 자성의 목소리고요. 충격과 경악이라는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서 타자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하냐. 민주당 입장문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다른 당을 비난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라고 민주당 소속의 권인숙 의원이 민주당의 이 충격과 경악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라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사실 민주당이 정의당을 향해서 충격과 경악스럽다라는 논평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권인숙 의원의 이 코멘트가 뉴스가 된 건 권인숙 의원 말고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이 민주당의 논평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더 뉴스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권인숙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권인숙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3번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그것도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신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높은 가치로 권인숙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시대적 아픔과 상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천서 사건이라고 하는. 그랬을 때 여성의 피해, 또 고문, 국가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대신해서 비례대표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겉다르고 속다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논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은 국민들에게 비례대표 3번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앞으로 민주당이 여성 인권과 국가폭력에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이번 말하자면 서울, 부산 두 전직 시장에 대한 대응 또 같은 여성계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들의 태도 또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이 문제의 장본인이면서도 다른 당이 그런 일에 대해서 같이 자숙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타자화시킨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표변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권인숙 의원 자체는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고 박차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당에서 이런 논평 자체를 낼 때 조금 더 그와 같은 성 관련된 논평은 여성계 인사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무겁게 그 논평 하나를 내더라도 말하자면 그런 어떤 권위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정의당의 대처와 민주당의 대처를 비교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사과도 늦었고 그리고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의당이 이번 서울시장에 후보를 불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후보를 불출마하겠다라는 당원 당규를 뒤집고 후보를 냈다라는 점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사과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정치에서 사과라 하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도 인권위에서 결국 성희롱을 인정하고 나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저는 결국은 남인순 의원의 사과, 뒤늦었지만 사과 자체를 폄훼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사과를 했고, 그래도 불구하고 좀 들은 것처럼 정의당 사태에 대해서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논평 자체가 과연 민주당의 진정 어린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임을 진다는 건 결국은 그 피해자 측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인용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자마자 민주당에서 서울 전체에 내걸었던 플랜카드입니다.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끝없는 2차 가해가 벌어졌다. 이것이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인 거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남인순 의원 얘기했지만 결국은 피해자가 오히려 도움을 호소했는데 그 도움을 호소했던 단체가 남인순 의원에게 남인순 의원이 다시 박원순 시장의 젠더 특보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는 영영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지금 얘기하는 게 진정한 사과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친문단체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전 당대표의 사과는 그 사람들을 꾸짖음으로써 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 과연 지금 또 친문 진영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통해서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당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걸 책임짐으로써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남인순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남인순 의원의 사과문 보면 나는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그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만 물어본 것이다. 즉 피해 사실 혹은 피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유출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기자가 말씀해서 제가 여쭙는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의원이 그것도 여성계를 대표했던 의원이 젠더 특보에게 박 시장 불미스러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본 것 자체만으로도 꼭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유출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이른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남 의원의 사과는 지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제 사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간 저 개인적으로 약간 실망을 했는데 그냥 상당한 혼란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혼란이 아니라 이 말을 전함으로써 결국 박원순 시장이 극단의 선택을 했고 그럼으로써 피해자는 피해를 영영 구제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6개월 없는 사태를 통해서 2차 가해를 만들어진 근본 계기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남인순 의원이 과연 이것이 상당한 혼란인 건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2차 가해, 3차 가해 결국 피해자는 영영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극단상에 몰리게 된 데의 출발점이었는지 자신 스스로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개인 측견에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은 민주당의 충격과 경악이라는 논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당도 다르지 않다라는 비판에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그 말도 옳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절대 않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할 말이 많지만 절대 않겠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할 말 하안으로 이거를 줄여 말하기도 하는데 역시 류호정 의원이 전면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정의당 입장에서 유구무원이다. 한자로 쓰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멋있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 노래 가사가 딱 떠올랐거든요.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알겠어. 내가 유구무원이야. 그런데 여기서 네가 왜 나와? 이런 노래 가사가 저는 이렇게 머리를 딱 스치면서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사실은 야당도 있지만 야당에서도 그 성 문제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 문제는 이런 성 범죄의 그런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권력의 문제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막대하는 게 이게 성범죄의 문제의 본질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질이 나쁘고 악랄한 범죄이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인정을 갖다가 하고 정의당이 잘한 게 타이밍 제때 신속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인정하고 책임도 지겠다 이런 건데 왜 거대 야당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자꾸 질질 끄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의당과 민주당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저 유호정 의원 다시 또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은 유감을 표했고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올가놓는 것은 부당하다.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라는 걸 소명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